분들 검사 좀 할게요. 다 하신 분들 다 붙여주시고 소리 다 쓰셨으면은 또 안 쓰신 분들 정리 써야 여기다 붙여. 다 붙이신 분들 일지 다 했어? 네. 봐봐. 나쁘지 않은. 아니 이게 여기 다른데 왜 여기 사이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 이거 왜 안 넣었어? 우리 민지 이름이 안 볼까 여기? 안 보인 거야.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어차피 얘 때문에 틀리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더 부었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잘했네. 이건 좀 아쉽다 근데. 너무 많았으면 얘기인데. 그건 괜찮아요. 다리만 한 거지? 그건 상관없어. 오. 선생님 응? 이거 풀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그럼 저기 주머니에 넣어. 버려야 된다며. 뭐요? 우리 집 제 방에 이렇게 뭐지 책상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에 이제 벽이 있는데 여기 벽에 이제 막 그런 거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여놨거든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써줬던 포스트잇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금민지 스티커 붙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근데 틀린 것만큼 쳐있어? 맞은 것도 당당하게 동그라미 쳐요. 잘해줬어. 그래. 그다음에 또 하신 분 다음 공부. 어이구. 지난번에랑 똑같은 거 틀린 거 같은데 이거. 봐봐 이게 사람이 똑같은 거 또 틀린다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또 치신 분 하나 보자. 아쉽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동주랑 사람이랑 둘만 검사하면 되겠다. 아니 언제까지 좀 빨리 해. 아 진짜. 리얼하게 들렸는데요? 원래 소리 나요 항상. 자, 검사를 해보자. 줘봐, 하람. 아니 강수이랑 똑같이 써. 아 좀.
아 너 빨리 해. 떠들지 말고 자수가 니 지금 너만 안 했니? 자식 빨리빨리 안 해. 자,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진행하겠습니다. 머리다네. 당연하지. 누가 늦게 오래? 일찍 와야지 자식아. 내가 봐. 봐봐. 어이구. 뭐야 이거 어디에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네. 자, 걸렸습니다. 잡지.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좀 같이 볼게요. 다 피셨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했던 거 대부분으로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익숙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좀 많이 했어요. 자, 보시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 많이 틀린 게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around the world. 여기 그리고 in common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조금 이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공통적으로라는 말이 나왔잖아. common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사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얘 자체가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세트로 in common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한 세트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all around the world 이거는 지금 덩어리가 지금 word 사이언스를 수식하는 거니까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O 빼먹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제 잘 하셨는데 그때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regardless of race 같은 경우는 여기 that 바로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that절을 쓴다라는 것, 뭐뭐라는 것을 이게 that이었죠. 그렇죠?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뭐 하는데 바꿔 자기가 왜 모빌리라고 뭐라고? 아, 풀 달라고. 옆에 있잖아. 아, 저기 뭐야? 민지 주머니에 놓고 저거. 여기 뭐야? 풀 남은 거 있어요? 좀 줘봐. 패스. 아니 이따가 듣고 붙여도 되잖아 자식아. 꼭 지금 붙여야 되냐? 응? 자, 그다음에 3번 봐봐. 자, 우리가 봉사하는 걸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를 돕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 주어 동사를 좀 잘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라는 거. 그리고 뭐뭐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there 비동사 요거 생각해야겠죠. 요 패턴이야.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요걸로 시작이 돼야 되니까 there are a number of ways 여기서 일단 나와야겠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전체 덩어리를 보면은 어쩌고 할 수 있는이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주어가 있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we can contribute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contribute는 항상 contribute to 이게 한 세트죠. 그리고 여기서의 to 자 뭐뭐에 기여하는 거야. 뭐뭐에 지난번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 뭐뭐에가 들어가면 뭐다? 여기서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 동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 그래서 helping our communities 우리의 지역사회를 돕는 것에 자 이제 남은 것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는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또 잘 맞췄더라고요. 뒷페이지는요. 자, 그래서 도용되는 것과 복제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창작 아이디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보호하기 위해 먼저 나와야겠죠? 동사니까. 그래서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목적어고요.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로서 뭐하기 위해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부사 쓰는데 여기에 뭐하는 것과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용되는 게 1번 복제되는 게 2번 됐어요? 요 순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protect your original ideas 목적어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from
도용되는 거, being stolen. 그 다음에 복제되는 거, copied. 이렇게 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자, 요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너는 너가 만들었던 걸 등록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and를 기준으로 지금 등록할 수 있다라는 동사 그리고 팔 수 있다라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라는 표현 can license랑 목적어 너가 만들었던 것 여기까지 왓절까지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and then 두 번째 동사 팔 수 있다 권리를 sell the right. 그 다음에 수식해줄 요놈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놈 한 덩어리 요 순서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영작할 때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한글 구문 분석을 했을 때 한글에서는 주어가 보통 맨 앞에 나오고 동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 보통은. 그리고 항상 목적어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서는 얘를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딱 그 정석대로 나온 거예요. 동사 찾았으니까 목적어 나왔고 동사 찾았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한 덩어리 이렇게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그 소녀는 그녀의 과학 성적들이 과학 동아리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높지 않다고 들었던 것에 화가 나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소녀는 화가 나 있다. 여기가 일단 주절이 되겠죠? 그래서 the girl is angry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뭐뭐에 나왔네. 뭐뭐에. 자, 여기에서의 에는 at이에요. at.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었던 것이거든. 들었던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가 나 있다니까 지금 얘는 현재 시제란 말이야. 근데 들었던 것이니까 얘는 과거 시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다라는 단어는 hear 쓰지만 지금 요 힌트 단어에는 hear가 나와 있지 않고요. told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told에다가 수동태로 써야겠죠. be told. 이게 이제 듣다의 의미가 되니까. 근데 들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서 having been told라는 형태로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그래서 having been told 나왔고요. 자, 뭘 들었는가? 이 네모가로를 들은 거죠. 뭐뭐라고 여기 대시켰대. 그래서 된 나왔고 요 안쪽을 살펴보면 또 그녀의 과학 성적들이 주어 나왔죠. 그녀의 과학 성적들. 그 다음에 높지 않다 동사 보어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덩어리씩 앞으로 또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영어가 구문 분석이 안 돼 있냐? 잠깐만. 제가 안 했나봐요. 소리. 여기만 잠깐 할게요. 여기 구문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전체 덩어리는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되는데 요 안쪽에 이 부분을 동사로 보자면 대절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부사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서 우리의 신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운동들 뿐만 아니라 감정들을 위한 다양한 배출구들도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자,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 또한 여기가 B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힌트 단어를 보면은 as well as가 나와 있거든. 그럼 as well as는 우리가 B as well as A 형태로 쓰잖아요. 요 순서로.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까지. 자, 여기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내용 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써야 되는 건 감정들을 위한 다양한 배출구들 여기가 맨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출구라는 a variety of outlets 먼저 나왔고 감정을 위한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A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에 있었던 여기죠. 우리의 신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운동들. 그래서 balance workouts for our bodies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는 여기 outlets에 하는 거죠. B에다가 항상 스위치 하는 거니까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게 are essential 필수적이다 했고 남는 덩어리 우리의 행복 이렇게 써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작 한 거 보면은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이 좀 여러분 그 라이팅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내신 능력 평가를 한번 봤었잖아요. 고1 거.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서술형 부분에서는 가장 잘했어요. 니네가 고1 전체로 이제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연습을 좀 꾸준히 잘 한다면은 아마 고등학교 가서도 잘 먹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일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도를 나가볼까요? 어디 할 차례지? 가정법? 가정법이 어디냐? 그죠? 챕터 15번 할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거의 끝나가네 교재가. 가정법 하면 사실상 끝났네. 가정법 하면 끝나네. 다음 교재도 알려줘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면은 사실상 이제 교재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교재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쌤이 가서 좀 교재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교재를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뭐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언제냐? 화요일까지니까 저는 뭐 시간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진 찍어 봐갖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교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걸로 나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163쪽에 가정법 부분을 좀 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꺼버릴까? 이 교재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느낌 이게 체감상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드디어 책이 끝이 났네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가정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조동사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조금 복습을 좀 잠깐 할게요. 복습.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라서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동사랑 좀 관련성이 커서 그렇거든요. 자, 잠깐만 봐봐. 필기 안 해도 돼. 지난번에 다 했던 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동사를 배울 때, 자, 조동사에 현재형이 있었고, 조동사에 과거형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 조동사의 현재형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했지? 추측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얘는 무슨 시제야? 뭐라고? 현재 시제. 됐어요? 현재 시제.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써도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현재형이니 과거형이니 하는 거는요, 시제와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시제와는 무관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시제랑은 관련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의 현재형은 현재 시제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can의 과거형을 우리가 could로 보통 많이 쓰잖아. 그치? 근데 can의 과거형이 could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can이 그러니까 가능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능력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요. 능력. 됐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을 could로 쓰는 거예요. could로.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can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추측?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 추측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과거형을 could로 쓰는 게 아니라 can에 have pp라는 형태로 써요. have pp. 됐어요? 이때는 보통 뭐 could를 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건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can의 과거형을 could, may의 과거형을 might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과거형이 다르다는 거야. 의미에 따라서.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조동사는. 그리고 모든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아니면 have pp를 쓰느냐 이걸로 시제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지 단순히 현재형이니까 현재 시제,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이 잘못됐어. 현재형, 과거형 이런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둘의 차이는 뭐다? 의미적 차이지 시제랑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거를 한번 복습을 했어요. 자, 왜 복습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할 이 가정법과 상당히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정법의 개념부터 한번 좀 잡고 갑시다.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그렇습니다. 자,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을 일, 않을 일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거, 상상해서 서술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거든. 그러니까 가정법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운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운 것.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보통 if를 구별할 때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 if를 구별할 때 이 if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의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의 가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는 보통 이거를 같은 의미로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조건 같은 경우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0%.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가정 같은 경우는 0%에 가깝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지가 연예인이 된다면은 그럼 이건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지? 그 조건이 아니잖아. 반반이 아니잖아. 0%잖아. 0%.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가정법과 우리가 이제 조건의 부사절의 차이는 뭐냐? 확률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반반이냐, 0%냐.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가정법은 뭐다?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운 거야. 0%에 가까운 거. 됐죠? 자, 그래서 이 가정법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분류를 좀 해볼게요. 자,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가정법 과거라는 녀석이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잘 볼게요. 가정법 과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에는 주로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요 형태가 돼요. 요 형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거든요.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의 의미이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야? 가정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가정의 의미니까.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로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뒤에 have pp가 붙거든? 이런 형태거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반복하는 거야. 자, 쌤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은 무슨 시제라고 했어? 현재 시제라고 했어. 현재 시제. 자, 조동사의 과거의 have pp 얘 무슨 시제라 했어? 오늘 참여도가 매우 현저히 나쁘만 이 다스트리 이렇게 정민이는 졸려하고
그리고 또 저기 나머지들은 메가리가 나가 있고 이 자식들 안 되겠어. 숙제를 더 왕창 내버려 다 뽑아버려. 이 자식들아. 이씨 맨날 협박해야만 이씨 열심히 하고 나쁜 놈들아. 응? 자 이거 무슨 시제라고? 과거 아니 아까 했잖아. 야씨 5분도 안 됐어 이 그지 깽깽이들아. 과거 시제 됐어? 됐어? 그래서 너네가 항상 이 문법책을 보면 뭐라 나왔냐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막 이딴 말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왜 현재 시제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조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 시제랑 상관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을 쓰면 현재 시제고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를 쓰면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동사 할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형이니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무슨 시제냐?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알겠죠? 얘도 생긴 게 완료형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막 부사어구들 있죠. 막 now 같은 단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요. 실제로. 얘도 실제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들 있잖아. 막 어고, 뭐 last 어쩌고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정법의 이제 개념 분류를 알아봤으니까 세 번째로는 가정법의 종류를 좀 볼게요. 종류. 자, 종류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쭉 나열하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f 가정법 있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혼합 가정법. 이 혼합 가정법은 사실 if 가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은요 if, IC, as if, without, 혼합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핵심이야. 얘네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if가 없어도 가정법을 만들 수 있어요. if가 없어도 얘만으로도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이 쓰였다. 이게 중요한 거지. if가 나왔으니까 가정법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가정법에서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기본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우리가 가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가정법의 요 분류에서 가정법의 실제 시제를 제가 이렇게 써줬죠. 그래서 가정법의 실제 시제. 자, 실제 시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형태와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여기서 한 가지를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자면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거는요.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직설법. 됐어요? 요게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예요. 가정법의 실제 시제와 형태와 해석.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법은 개념으로서 이해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각각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적인 요소도 사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63쪽에 보면은 지금 세 가지 가정법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if, I wish, as if 이렇게 세 가지 가정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요것들을 하나씩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if 가정법부터 한번 볼게요. if 가정법. 자, 아까 말했다시피 가정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가정법도 과거, 과거 완료, IC도 두 개, as if도 without도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쌤이 잠깐 말했다시피 혼합 가정법이라는 건 if 가정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if 가정법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이 두 종류와 혼합 가정법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정법 과거. 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설명해 줄 거고, 그리고 약간 심화 내용이 있거든. 그것도 함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자, if의 주어에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긴 게 과거일 뿐이지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정법에서. 자, 두 번째 해석을 좀 써보자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한다면 할 텐데, 이게 포인트거든. 이 두 시제 보면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로 해석하고 있죠. 생긴 건 과거거든. 하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거. 알겠죠? 요게 가정법 과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사실 다 설명한 거거든요. 가정법의 실제 시제 여기다가 체크해 놨고요. 형태와 해석 다 썼네요. 그냥 핵심은 다 썼어요. 핵심은 다 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특징들, 약간 심화 내용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특이사항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특이사항. 자,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의 형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as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요 최근에 현대 영어 들어서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을 쓸 때 was를 쓰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안 됩니다. 시험에서 잘 안 내요. 근데 현대 영어 들어서면서 무조건 were만 쓰지 말고 was를 쓰자라고 이렇게 좀 약간 변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기본 어법은 이렇다. 기본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정법 과거를요 도치시킬 수도 있거든요. 도치? 그래서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도치를 어떻게 시키냐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if의 주어에 were가 나와야 돼요. were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were가 아니라 다른 동사는 불가능합니다. were만 가능해요. were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뒷부분은 안 쓸게요. 뒷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도치를 시킬 수 있냐면 if를 없애고 둘 자리 바꾸면 돼요. 끝나요. 간단하죠? 없애고 자리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were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 주어, 어순으로 나온 도치가 완성이 된 거죠. 됐나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were 말고 다른 동사는 다시 한번 불가능합니다. were만 가능하다. 요것만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 두 가지까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기본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이미 여러분이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요 암기 부분이 얘네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 중3 과정에서는. 이 중3 과정에서 보통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고사, 주로 2학기 때 많이 나옵니다. 2학기 때 이제 이 가정법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가내신 점수 있잖아요. 가내신 점수. 이 가내신 점수가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거의 반영은 잘 안 되지만 약간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그 가내신 점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3학년 2학기 시험이에요. 3학년 2학기 시험.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1년에 시험을 2번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원래 기존대로라고 한다면요, 2학년 때 시험 4번 보고요. 원래는. 그리고 3학년 때 4번을 보는데, 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요. 성적에. 얘는 안 들어가 사실상.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 200점 만점이거든요. 그 이제 중등 내신 점수가 200점 만점인데 만약에 2학기 기말에서 올빵점 받았어. 만약에 올빵점 받으면요 200점 총점에서 8점 깎입니다. 8점 깎여요. 8점. 올빵점이 8점밖에 안 깎인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학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학기 단위로. 학기 단위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성적이 이제 배정이 되겠죠. 우리가 A, B, C 등급이 나오는 게 다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2학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사실은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죠.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때가 커요, 실제로. 그래서 요 시즌에 보통 이제 좀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내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 됩니다. 가정법.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보통 우리 중등부 과정에서 가정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썼던 직설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특이사항의 세 번째 쓰겠습니다. 자, 직설법을 한번 써볼게요. 직설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제 가정법인데 가정법의 개념은 뭐였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그 MBTI로 따지면 뭐랄까? N 계열이야. N 계열. MBTI로 따지면 N 계열. 근데 저는 S 계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정을 안 해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서 무슨 영상을 봤는데 막 N 계열들은요 5만 가지 상상을 다 한대요. 무슨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내가 막 저 연예인이랑 사귀면 어떨까? 막 5만 가지 상상을 다 한대.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저런 걸 왜 상상하지? 어차피 안 되잖아. 제가 이제 현실주의자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직설법이 이제 바로 S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직설적이야. 막 이렇게 뭐 상상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막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잖아. 예를 들어 놀이공원 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롯데월드에 뭐 아틀란티스 이런 걸 타. 그럼 이렇게 터널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 같은 사람은 오이씨 겁나 무섭다. 오이씨 쫄린다.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이제 N 계열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 저기 들어가면 호그와트로 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막 그렇대. 혹시 N 계열인 사람 있냐? 네, 잘 봤습니다. 도라이를. 자, 볼게요. 자, 농담이고.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직설법은 말 그대로 가정법은 상상해서 말하는 거야. 그럼 직설법은 뭐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이라는 거는요, 사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가정법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반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이 반대라기보다는 말투를 좀 반대로 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이나 직설법 문장이나 내용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연예인이 되면 참 인기가 많을 텐데. 이게 가정법이잖아. 그렇죠? 그럼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뭐야? 연예인이 안 되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이게 직설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용만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없는 일을 상상하는 게 가정법인데 그 없는 일을 대놓고 말하는 게 직설법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표현 방식이 반대라는 거야. 표현 방식. 직설법은 다시 한번 보다 가정법과 표현 방식이 반대인 거예요. 얘는. 표현 방식이 반대라는 겁니다.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설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거를 좀 한번 바로 보자면요. 일단 가정법 문장을 하나 쓰고 시작할게요. 다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마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이게 가정법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바꾸면 되냐면 딱 이렇게 세 개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건들 거 없어요. 딱 이 세 개만 바꾸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 if라는 녀석은 주로 as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as 여기서의 as는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쌤 그러면 때문에니까 because 써도 돼요? 써도 돼요. since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보통 as를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쌤이 시제가 현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에 현재 시제로 써줘야 돼. 실제 시제에 맞춰서.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표현 방식이 반대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써야 되는 거야. 반대. 쌤 반대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긍정이면 부정으로 쓰는 거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쓴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됐어요? 반대로 쓴다고. 내가 만약 연예인이라면 너 연예인 아니잖아. 됐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사의 현재형에 반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쓸 때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그러면 조동사의 현재형으로 써야 되나? 이런 이제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would예요. would. 그래서 would만 좀 써보자면 자 wou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뀔 때 will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얘를요 그냥 do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will을 쓰면 미래 시제잖아. do를 쓰면 현재 시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미래로 쓰는 경우도 있고 현재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판서가 참 절약적이죠? 안 지우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일부만 지울 건데 너네는 새로 쓰세요. 자, 여기만 지우면 돼요. 자, 그래서 형태는 과거 완료니까 had pp. 여기도 똑같이 have pp. 이렇게 되겠죠. 자, 실제로는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만약 주어가 동사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뒷부분 주어가 동사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했다 했을 텐데 이렇게 과거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특이사항 부분 보겠습니다. 다 이제 천천히 쓰면서 따라오세요. 특이사항은 얘는 없고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도치에 대해서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도치. 자, 도치. 우리가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나왔을 때만 도치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도치가 가능합니다. 항상 도치 가능. 즉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if 주어에 had pp 이렇게 나왔어. 이 부분 그냥 둘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had pp로 나오니까 항상 도치를 시켜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다. 날리고 자리 바꾸면 돼요. 그래서 if 날리고 자리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f 날라가고 주어랑 had 자리 바뀌어서 had 주어 pp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도치를 만드는 건 되게 쉽죠? 날리고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직설법까지 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필기할 시간 약간 드릴게요. 여기를 좀 먼저 봐주세요. 자, 직설법 가자면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주어에 had pp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f는 똑같이 바꾸면 돼요. as로. 자, 근데 얘는 실제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니까 동사에 과거 시제로 쓰고 역시나 또 반대로 써줘야겠죠. 표현 방식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동사의 과거형의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would have pp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would have pp 이렇게 나왔어. 가정법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would not의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보통은요.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설법이 되는 거야. 직설법. 됐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바뀐다. 아니면은 얘도 상황에 따라서 d들을 이용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맥락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됐죠? 보통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오든트나 디든트나. 됐죠?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얘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얘만 제가 이거 좀 필기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if 가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자, 기본은 다 설명했고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필기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낼 거는 아니고 if 가정법을 이제 그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혼합 가정법에 대한 거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이 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BC 가정법, as if 가정법은요 이렇게 각 잡고는 안 할 거예요. if 가정법만큼. 왜냐면 IBC랑 as if는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정규 수업 때 배울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얘네가 시험범위 안 나오느냐? 나와요. 나오는데 중3 때만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고등부 때는 얘네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등부 때까지만 나오거든. 근데 if 가정법이랑 without 가정법은요 고등부에서도 나와요. 얘네들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얘네는 제가 좀 각 잡고 설명을 할 건데 IBC랑 as if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본 형태, 해석, 직설법 그냥 이 정도만 써줄 겁니다. 이 정도만 써줄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내신 때 배워도 충분해. 어차피 내신 때 되면 2학기 때 보통 한다 했지? 어차피 그때 가면 니네 또 까먹어. 그래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형태, 해석, 직설법 요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패스 할 겁니다. 자, 일단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 지우고 그러면은 혼합가정법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3번 혼합가정법. 자, 명칭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혼합가정법에 대한 내용이 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혼합가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형태, 해석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형태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 이겁니다. 됐어?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여기는 had, pp니까 가정법에 과거 완료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완료인데 얘는 과거잖아. 섞였네요 가정법이.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별거 없어. 얘들아, 여기는 과거로 해석해야겠죠. 여기는 현재로 해석해야겠죠. 됐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만약 주어가 뭐뭐 했다면 과거로 해석하고요. 주어가 뭐뭐 할 텐데. 됐어? 그러니까 뭐뭐 했다라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고 뭐뭐 할 텐데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죠. 됐어요? 이 혼합가정법이라는 명칭이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그때 비트코인 샀으면 내가 지금 200원 안 다닐 텐데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게 혼합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혼합가정법이라고. 내가 그때 공부를 했으면 지금 이러고 살 텐데. 이런 거 됐어? 이런 게 이제 혼합가정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하게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 형태와 해석 정도만 참고로 그냥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지금 143쪽에 if 가정법에 대한 건 다 설명드렸고, 자, IBC랑 SF는 필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 163쪽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내용만. 알았어, 미안해. 말로 해, 말로. 정민아. 자, 163쪽 봐봐. 자, 163쪽 보면은 IBC랑 as-if 해갖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거든요. 표가. 그 2번에 표를 볼게요. 자, IBC 가정법 과거, IBC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형태 나와 있는데 형태에다가 밑줄 짝 하고 그 다음에 해석에다가 밑줄 짝 할게요. 형태는 주어, wish, that,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나와 있죠. 조동사 또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밑줄 짝 해놓고요. 그 아래 보면은 해석에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는 실제 시제와 현재 시제야. 그래서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지. 자, 바로 아래 거 보자면 IBC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wish, that, 주어, had, pp. 자, 여기 형태에다가 또 쫙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아래 해석에다가도 그때 뭐뭐 했다면 지금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wish는 현재 시제잖아. wish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좋을 텐데야. 지금 좋을 텐데.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니까 그때 뭐뭐 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옛날에 뭐뭐 했다면은 지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혼합 가정법과 좀 비슷하죠? 해석이. 자, 바로 이어서 아래 as-if 보겠습니다. 자, as-if는 거기도 형태랑 해석에 다 표시해 둡시다. 자, 주어 동사 현재형 나오고 as-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다. 그 아래도 주어 동사 현재형의 as-if 주어 had pp. 그래서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 아래에 이제 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가정법 시제와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문 하나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she acts as if she is a princess.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s가 아니라 was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소리 was가 아니라 was고 이렇게 써야죠. 가정법이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부분 현재 시제 그리고 가정법 과거 형태로 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버전 보여줄게. 두 번째 버전. She acts as if 그 다음에 she had been a princess. 자, 이렇게 썼어요. 일단 이 기본형 두 가지를 먼저 보자. 기본형 두 개를 먼저 보면은 자, 얘네들은 둘 다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뒤를 보면은 이 가정법 이하를 보시면 지금 과거형 나와 있고 had pp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현재로 해석하고 얘는 과거로 해석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실제로 얘가 공주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인 거야. 자, 아래 거는 뭐냐? 그녀가 공주였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 나이가 한 50 먹었어. 어떤 여자가. 근데 옛날에 되게 막 잘 나갔었어. 야, 내가 옛날에는 남자들이 나 좋다고 여기 운동장 한 바퀴 꽉 찼었어 이러면서 옛날에 공주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고. 됐죠? 자, 이런 의미야.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거 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She acted로 써서 과거형으로 써서 여기를 as if 자, she were a princess.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she acted as if she had been a princess.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는 시제가 과거로 나왔어요. 과거. 자, 여기는 as if에 이어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현재 시제인데 그럼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로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정법 과거는요, 이 주절의 시제 있죠. 얘. 그러니까 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따라간다. 됐어? had been이 오면은 얘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먼저고요. 얘는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은 아래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were는요 앞에 있는 놈과 시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역시나 얘는 무슨 시제가 되는가? 과거 시제가 돼요. 과거 시제. 됐어? 지금 여기 보면은 act 현재 시제지. 여기도 현재 시제야. 여기 과거 시제죠? 얘도 과거 시제가 된다고. 됐어? 그러면 had been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보다 먼저라고 했죠. 먼저.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어땠어요? 얘는 현재지만 얘는 과거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과거지만 얘는 대과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녀는 공주였던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공주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고, 과거의 공주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을 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건 뭐예요? 더 옛날에 지가 공주인 것 마냥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래에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쌤이 as if 가정법을 기준으로 썼지만 IWC 가정법도 똑같아요. IWC하고 주어 과거형, IWC 주어 had PP, I wished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I wished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163쪽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세요. 아유, 다 졸려 죽으려고 그러잖아. 자, 163쪽에 그 제목 부분 있잖아. 제목, 그 IBC as if 가정법 제목 부분 있죠. 제목 오른쪽에다가 여러분이 짤막하게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 다 지울게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가정법 과거는요, 주, 절의 시제와 동일하다.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 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거다. 먼저다. 됐어?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제목 부분에다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러분 딱 중3 때 잘 나오는 녀석들만 모아 설명드린 거예요. 도치랑 혼합 제외하고. 도치랑 혼합 가정법은 중3 때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들. if, IBC, as if에 대한 기본 형태와 해석. 그리고 if 가정법의 직설법. 물론 IBC랑 as if도 직설법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신 때 학습해도 충분합니다. 평상시에까지는 몰라도 돼요. 됐어요? 내신 때 학습해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중3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고등부스러운 녀석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164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164쪽에 있는 거에서 아까 쌤이 도치에 대한 거를 좀 더 심화해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인트 3번 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도 너무 피곤해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쉬었습니까? 아유, 그냥 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음악도 듣고 좋은데? 잠깐만, 우리 동혁이는 잘 듣고 있나? 동혁이 잘 듣고 있나? 응? 코로나 아니야? 아니 동혁이가 코로나인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인 때문에 자격이 안 돼. 어려운 그러지. 기운들도 없고, 아유, 어쩌을까? 어쩌을까? 민지도 멍하고. 그 이번에 저기 뭐야 오마중 2학년 보니까 역대급 인원이더라고요. 이번에 2학년이 그 뭐지 지금 우리 학원에 오마중 2학년 한 30명. 우와 중이요? 네, 중 2학년만. 그거 어떡해요? 나중에 시험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30명 있어요. 세 반으로 해야 돼, 세 반. 역대급 인원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 저기 뭐야 신일중학교도 한 6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발산중도 한 몇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마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교생 10%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나도 깜짝 놀랐어. 최근에 이제 슬슬 이제 또 3월 말에 이제 내신 대비 시간표를 또 이제 짜야 되는데 제가 올해 근데 이제 우리 중등부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죠. 우리 이제 예년처럼 이제 그 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또 안 보고 기말만 볼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중간고사를 볼 건지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확진자 나오는 막 몇만 명씩 막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또 기말만 보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등부가 이제 내신 대비가 뭐 이렇게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학교는 보고 또 어떤 학교는 안 보고 또 막 이런 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아무튼간 지금 좀 이래저래 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것처럼 아마 그 비내신반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냐 혜원이 같은 경우도 올해 내신 대비 때 어떻게 할지 또 우리 신일중들이 다 이제 저기 월수금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이래저래 좀 고민할 게 좀 많은데 아직 기간이 좀 남기도 했고, 여러분 이제 개학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학하고 나서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다음 거. 이게 빨간색이 잘 안 지워지네. 자, 5번으로 쓸게요. 164쪽에 포인트 1번에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이제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태 보고 구분을 하면 되죠. 예문을 보자면 뒷부분에 more people would have drowned. 자, would have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n't를 써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가정법과 직설법 이렇게 나눠서 나와 있는데 그 표만 한번 읽어볼게요. 표만. 자, 가정법의 개념은 사실의 반대이다. 즉 불가능하거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 이걸 말하는 거고, 직설법은 상당히 있을 법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전제를 보자면 한 여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래서 그 아래 예문을 보면 If it snow during the summ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름에 눈이 내린다면, 근데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그래서 오른쪽 추운 겨울 오늘 밤에 눈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오늘 밤에 눈이 내린다면 그러면은 나는 내일 스노우보드를 타러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가정법과
조건의 부사절을 비교해 놓은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if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건의 if는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일 이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여름에 눈이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형태라고 나와 있는 부분, 거기 빈칸 딱딱 뚫려 있죠. 둘 다 들어갈 말은 똑같이 조동사인데요. 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냐 없냐, 이게 결국에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가정법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예문에 would be라고 이렇게 가정법의 그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가정을 뜻하는구나. 근데 오른쪽에 있는 예문은 will go라고 그 조동사의 과거형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포인트 3번 바로 내려가서요. if가 생략된 도치 구문,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거죠. 제가 이 도치 구문에 대해서 그냥 짧게만 쓰겠습니다. 짧게만. 아까 제가 이제 다 썼으니까 뭐 추가로 더 쓰진 않을 거예요. 이 도치 구문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만 그냥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핵심만. 가정법에서의 도치 구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치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도치 구문으로 만들기 있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만드는 건 껌이잖아요. 지우고 자리 바꾸면 되잖아. if 지우고 자리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만들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치 구문으로 바뀌고 났죠.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뀐 형태가, 그러니까 도치 구문으로 바뀐 형태가 도치 구문으로 바뀐 형태가 가정법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은요. 얘를 그 도치 구문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뀌어 있는 이 형태가 이거 가정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채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100만 배 더 중요해요. 그 실제로 제가 선생님이 2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도치에 관련된 어법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식이었어. 이게 콤마가 있었고 주어가 뭐였더라? 대충 you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you should가 맞냐 아니면은 should you가 맞냐 이렇게 나왔었거든. 문제가 선택형 어법으로 나왔었어. 근데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콤마로 껴있는 거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부사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한 거야. 일단 문제 의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생뚱맞게 도치가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뭐 동사원형이 나와 있지도 않았어. 그냥 이것만 나와 있었어. You should냐, should you냐 이렇게만 나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한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도치구문을 배울 때는 부정어나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올 때 도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도치시킬 상황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걸 문제를 왜 냈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얘가 만든 것 같아. 아니면은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푼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근거를 모르고 그냥 문제를 이렇게 낸 거를 의심해갖고 이렇게 맞춘 거야. 근데 근거는 아무도 못 썼어요. 그때 학생들이. 자, 이게 뭐냐면요. 가정법 도치가 된 거예요. 선생님, 얘가 가정법 도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한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절에 조동사에 과거형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나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봤으면은 가정을 뜻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가정법이구나. 그럼 원래는 여기에 if you should가 됐어야 됐는데 날리고 도치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치구문으로 바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뀌고 난 버전이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치를 어떻게 채느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됐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보자면 아래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아래 있는 예문. 아래 그 조그맣게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 had she gotten proper car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생뚱맞게 had she 이거 도치돼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뒷부분을 보면 wouldn't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Were I in your position? 그럼 were I 생뚱맞게 도치돼 있네. 뒤를 보니까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66쪽입니다. 166쪽. 자, 요번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짝 봤는데 1번에 if절에 should나 were to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 칠판에 필기는 안 할게요. 그 책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 should 나와 있죠. should. 여기서의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뭐뭐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혹시라도 뭐뭐 하다. should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라도 뭐뭐 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써주세요. were to도 똑같아요. were to도 혹시라도 뭐뭐 하다. 됐어? 이렇게 좀 써주세요. should와 were to의 해석을 좀 써주세요. 혹시라도 뭐뭐 하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should나 were to를 쓸 때, should를 쓸 때는요, 특히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안 쓰기도 합니다. 안 쓰는 경우에는 주로 명령문으로 표현할 때는 주로 안 써요. 명령문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If you should finish today, give me a r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give라는 명령문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으로 쓸 때는 보통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을 보면 would와 could 이렇게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형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도 역시나 도치 구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If you should finish today, 혹시라도 당신이 오늘 끝낼 수 있다면 give me a ring,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뭐 반지 달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죠. 반지 달라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끝낼 수 있다면 반지를 주세요. 아니야. 전화 달라는 거예요. 전화. 그 다음에 두 번째, if I were to be young again, 자, 혹시라도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I would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세 번째, if you were to move over a little, 너가 혹시라도 조금만 비켜주신다면 we could go through,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더 희박한 느낌을 주는 거야. 아까 가정법은 빵프로에 가까운 걸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0.0000001%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손하게 좀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뭐뭐 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야 숙제 해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혹시라도 숙제를 좀 해왔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숙제를 좀 해왔을까? 물론 말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멘트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완곡하고 되게 좀 뭐랄까 공손하게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제가 필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It is time that 이라는 녀석인데 잘 안 나오는 단어법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좀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진작 실행되어야 할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을 때 이제 뭐뭐 해야 할 때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다.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볼게요. It is time that you start looking for a job. 자, 이제는 내가
직업을 좀 알아보기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작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내가 진짜 공부 좀 해야 할 때다.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언제 듣느냐? 시험 끝난 날. 시험이 끝나고 왔어. 가채점 다 했어. 조졌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지. 진짜 내가 다음 내신 때는 뒤졌다. 내가 진짜 영어 조져버린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조짐 당하죠. 다음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복이야, 반복. 맨날 그래.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얘 오빠도 똑같은 얘기 했어. 나한테 왔고. 쌤, 얘 말투가 이래요. 그 오빠. 쌤, 저 진짜 다음에는 진짜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나 이번에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번은 지난번에 다음이었잖아. 근데 왜 이번엔 열심히 안 했어? 저 진짜 다음에는 좀 열심히. 똑같이 거의. 진짜 다음에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뭐 안 믿기지만 한번 믿어볼게. 그럼 이제 다음번이 됐어. 그럼 이제 까먹고 있어. 본인이 그런 얘기 한 것도 까먹고 있어. 내신 대비 중간에 얘기하는 거야. 호나 열심히 한다며. 네. 이러고 있어. 근데 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아무 말도 안 해. 이러고 있다. 좀 열심히 하죠. 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매번 반복이야. 매번. 내신 대비를 그렇게 4번을 했어요. 바뀐 게 없어. 이 그지개개 같은 놈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It is time that you took time for yourself. 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안 가졌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없어. 자, 3번 볼게요. if가 없는 가정법 해갖고 나왔는데,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하거든. 얘는 좀 필기할게. 6번으로 쓰겠습니다. 6번. 자, 이게 바로 뭐냐? without 가정법이야. 내가 좀 뜬금없는 질문 할게. 여러분한테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고등학교? 저기 현서부터. 생각이 없어요? 안 갈 거야, 고등학교? 아니, 지금 안 정한 거야? 그래, 알았어. 그렇지, 넘어갈게. 윤호는? 그래? 동주는? 일산동고? 그래? 혹시 이유 물어봤는데? 그냥?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교복이 예뻐서 뭐 이런 거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까워요, 일산동고가? 엄청 가깝긴 한데 중상고가 가깝지 않아? 차라리? 그래?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그러니까 중상고가 가깝지만 중상고는 왠지 내 친구들이 이제 많이 갈 것 같고, 내 친구들이랑 내가 친구는 없지만 어쨌든간 내 이제 중산중 출신들이 왠지 많이 갈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도 거리가 그나마 좀 가까우면서 내 친구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은 일산동으로 가겠다. 정확한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떠든 거야. 혜원이는? 주요 아니면 대화요. 주역 아니면 대화? 오빠의 후배로 들어가겠다. 자, 대화으로 붙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은총이는? 그래? 은총이도 그럼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안국고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근데 참고로 말하는데 안국고 시험 겁나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일산에서 제일 어려워요. 안국고가 시험 제일 어려워요. 대진고보다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영어만 딴 과목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 안국고 선생님이 고향외고에서 오신 그 부임에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영어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민지는? 전 주요기. 주역? 수학 잘해요? 수학이나 과학 잘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아니에요, 잘해요. 영어를 잘해, 수학 과학을 잘해? 수학이요. 그 혹시 수학학원 번호 좀 알려줄래? 이거 좀 검증을 좀. 아니 진짜예요. 진짜니까 알려달라고. 내가 전화해갖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렉스강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이제 학생 중에 금민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 민지가 수학을 잘하나요?
자, 은근은 고민 중인 거죠? 그때 나랑 얘기했었고 하람이는 사퇴한대요. 주엽이랑 안곡 빼고요. 주엽이랑 안고 빼고 그러면은 운전고 가야겠네. 아이고. 주엽이랑 안고 빼고라면 아니면 뭐 과고? 외고? 아니 주엽이랑 안고 빼고라면 이거 예술고. 그 두 개 빼고는 아무데나 상관없다. 왜요? 왜 주엽이랑 안고는 빼고요? 방금 쌤이 어렵게 하셨어요. 아니 주엽은 어렵지 않아요. 네, 수학 못해. 아 그러면 그러면 인정. 정민이는 평균이 아직 생각 안 했어요? 평균이 아 내가 뜬금없이 이제 왜 물어봤냐면요. 뜬금없이 왜 물어봤냐면 그 저기 어디지? 최근에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만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벌써 4년을 했는데 이게 내신이 매년 달라요. 매년 학교가 진짜 지들 멋대로야. 지들 멋대로야.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지들 멋대로야. 지들 멋대로. 진짜 다 반성해야 돼, 진짜 학교 선생님들. 근데 이제 그 난이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난이도가 그러니까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동, 뭐 대진, 뭐 예를 들어 뭐 대화, 그다음에 뭐 안보, 뭐 주역, 뭐 정말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요. 저동은 약간 그래프가 이래요. 대진은 원래 이랬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난이도가. 대화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사인 그래프 느낌? 안곡은 이런 느낌? 주역은 근데 좀 그냥 평탄인 것 같아요. 그냥 딱 가운데. 정갈도 약간 이런 느낌? 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가깝네요. 약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오봤고요. 네.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시험이 어려운 게 대진이거든요. 대진. 대진은 이제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기로 좀 유명하죠. 아마 이근방에 있는 유일한 사립고여서 뭐 또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위드아웃 과정법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되게 뜬금없이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요. 대진에서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위드아웃 과정법이 사실 쌩암기거든요. 쌩암기에 가까워. 근데 이 쌩암기 문제라서 보통은 중3 2학기 때 좀 간혹가다 나오거나 아니면 중등부 때 안 나오고 고1 1학기 때 나오거나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고1 1학기 때도 요새는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왜냐? 방금 말했다시피 쌩암기거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좀 감소했거든요. 안곡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단순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서 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막 제대로 안 보고 막 온클로 수업 듣고 시험도 막 몇 번 안 보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학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평균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이 정도 내면은 그렇게 안 어렵겠지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잘 몰라 애들을. 그 정도로 내도 애들은 죽수거든요. 저는 그 내신 능력 평가 시험 봤을 때 그래도 평균 한 60은 나오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균이 40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 40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0 몇 점인가 그랬어요. 30 몇 점인가 40 몇 점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학습력이 확실히 이제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요즘 트렌드는요. 고1 때 그러니까 이 서술형이 약간 암기식으로 출제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대진에서조차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안곡은 예외예요. 안곡은 예외야. 안곡은 그냥 어렵습니다. 네. 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서술형 1번 문제를 내가 풀어봤거든요. 틀렸어요, 나도. 나도 틀렸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내가 가르친 애는 맞았어.
네가 선생해라 이러면서 그랬죠. 아무튼간 이건 뭐 이제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아무튼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지금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전제한다면 고1 때 여전히 이 좀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또 요런 쌩암기류가 좀 이제 잘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뭐 쓸데없는 얘기 해본 거고요. 자 미다학 과정법 한번 바로 볼게요. 형태부터 가겠습니다. 형태. 잠깐만요. 소리. 두 가지로 나눠야죠.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에 형태와 해석만 딱 쓰겠습니다. 형태와 해석. 자 형태는 without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 나옵니다. without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쓰겠죠. 그리고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바로 쓰자면 without이니까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가 없다면 주어가 뭐뭐 할 텐데. 됐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가 없다면은 뭐 할 텐데. 됐죠?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도 뭡니까? 없다 할 텐데. 됐어?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로는 현재로 해석한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쌩암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without을 다른 녀석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 자 그 바꿔 쓸 수 있는 녀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but for 라는 녀석으로 쓸 수 있어요. but for 같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if 가정법을 이용해서 if를 쓸 수도 있는데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자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우리 아까 전에 도치 배웠죠? 어떻게? 날리고 자리 바꿔라. 아까 배웠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이 not은 앞으로 안 따라가요. 알겠죠?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were not이라고 썼지 weren't라고 안 썼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고요. 바로 이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쓸게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도 형태 똑같습니다. without 나오고 뒤에 어쩌고 나오고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해석은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주어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없었다라는 과거처럼 해서 했을 텐데라는 과거처럼 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without 명사 여기는 똑같잖아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보고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이요. 조동사의 과거 have pp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을 한다. 다시 내가 오늘 진짜 한 7, 8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좀 보자면요. 자 아까랑 똑같이 but, for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if를 이용할 건데 자 요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자. 자 아까는 가정법 과거니까 were로 썼죠. 근데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럼 어떻게 쓸까? if it had not been for 그렇죠. had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도치해 볼까요? 날리고 자리 바꾸세요. not은 안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요. 아까 내가 쌩암기 얘기를 계속 했잖아. 봐봐. 한 단어, 두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네 단어예요. 단어 수가 다 다르죠. 그렇죠? 하나, 둘, 넷, 다섯이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렇죠? 그럼 칸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될까? without 문장 하나 주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다음 빈칸을 채워라. 그래서 빈칸, 따다다다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채우는 거죠. 이게 서술형에 나와요. 대진고에서도 나왔었어요. 심지어 대진고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외워두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도 한 번쯤은 설명해 주고요. 내신 대비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무조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기출에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은근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뭐예요? 보면 아니 갑자기 컴퓨터 꺼져갖고 죄송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6조까지 해갖고 이제 가정법 파트 마무리했고 심지어 이제 우리 요 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배운 거에서 핵심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정법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핵심이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가정법의 형태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왜? 영작으로도 잘 나오고 어법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리더 가정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치에 대한 것도 추가로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한 20분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그 숙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숙제는 심플하죠. 그냥 다 해오면 돼요. 164쪽부터 어디야? 맨 마지막이 어디냐? 173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분량이 많긴 하네요. 분량, 이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야 되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은 구문문서과 해석하는 거는 빼줄게요. 아우 싫어. 자, 171에서 173까지입니다. 9번까지예요. 171에서 173까지 어법상의 근거 모두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필기한 내용들이 있죠. 백지 테스트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기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백지 테스트 반드시 연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쓸 교재 제가 가져온다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금방 가서 가져올 테니까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할 때 맞추면 계약하기 직전에 나오시. 우리 26일이거든요. 얘네 온 거. 이인가 너무 좋아. 이연수 삼발이다 6반. 이연수 삼발이다 6반이야. 원리 됐네. 아니 나는 어차피 우리는 6반까지 밖에 없어. 그냥 6반. 우리 반을 하나 더 만드는데. 몇 번이요? 지금 우리 12반까지. 우와. 우리 13반이 다음 시간부터 쓸 교재는요. 요겁니다. 요거. 어법과 스타트라는 교재고요. 출판사는 똑같아요. 여기 거랑 세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해 오시면 돼요. 빨리 찍으세요. 책만 찍었는데. 책 밖에서 책만 찍었어.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했어. 딱 거기까지. 얼굴까지. 얼굴까지. 눈은 가려도. 귀여우시네. 스노우로 찍어줘.
나도 그건 좀. 그대로 찍으라고. 자, 혹시라도 못 찍은 거는 여기다 올려주니까 이따가 찍어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질의응답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스킬 부분 미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촬영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 동혁이가 듣고 있죠. 어차피 참석할 거니까 동혁이 같은 경우는 그 카톡으로 저한테 좀 질문을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아까 전에 못한 거를 해도 되고요. 데일리나 단어, 데일리.